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이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고, 지금 특검에서도 그 내용을 조사 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예,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압수수색 물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압수수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관주 전 차관은 어떤 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고발된 그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문화부가 이 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유진영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퇴임 전에 봤다고 하고, 김정덕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상의를 하려고 가면 짜증을 내고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권영빈 위원장은 유진영 장관은 막아주었는데 김정덕 장관은 그냥 내려보냈다고 하고, 조윤선 장관님은 못 봤다고 하고, 지금 실국장들도 지금 핸드폰을 다 빼앗겼죠. 예, 일부 그 대상이 된 실국장이 이영우 있습니다. 국장님 핸드폰 빼앗겼습니까? 핸드폰 빼앗겼어요? 돌려받았다고. 돌려받았어요? 예. 송 실장님도 그랬습니까? 송수근 실장님도 핸드폰 저는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네. 핸드폰 제출한 분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우상일 국장님 또 아이고 내리세요. 네. 부선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직원이 없다고 장관님 아니요, 의원님, 그러셨는데, 이 문제를 전체를 알고 있는 직원이 네네. 오진숙 사무관, 오진숙 과장이 이 일을 계속 봤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국장들이.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 다 없애라, 지우라, 문서 이거 파일이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다 지우라고 했는데 증거 인멸인데, 자칫하면 이제 이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이 더 죄가 추가될 수가 있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하려고 특검이 하는 건데, 특검에 이미 이 관련된 자료가 다 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압수수색 하기 전에 가 있어요. 이미 특검에 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한 것들은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에 가서 이 전모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종 차관도 그랬고 정관주 차관도 그랬고 모른다, 아니다 라고 계속 했지만, 결국 특검에 가서 또 검찰에 가서 다 밝혀진 것처럼 이것도 다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이걸 빨리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을까를 논의하는 거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PPT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국감에서 회의록,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중에 나오는 저 얘기를 했잖아요. 저게 문화예술위원회 유재수 부장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한테 심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진 거예요. 이응노 미술관 관장이었는데.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저런 회의록에 저게 나와요. 안 받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블랙리스트 이것도 일부예요. 지금 SBS에서 보여준 것도 일부고요. 전체가 다 특검에 가 있어요. 이미. 저기 보면은 동맹임 사건이 연루된 이응노 작가를 위한 재단 운영 그래가지고 배제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 자료 보세요. 블랙리스트에 저런 것도 있어요. 오장환 문학재 학술 세미나, 도종환과 정치활동 적극 참여.
한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세미나하는 자료는 없어요? 저런 거 한 거예요. 저거 300만 원 받아가지고서 지방과 근대 이중주 저런 학술 행사 한 거예요. 그 다음 문학재 행사 전체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거 한 거예요. 그냥 101장 시 그리기 대회 신앙송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저런 거 한 사람들을 도정왕과 정치활동 적참 이래가지고 블랙리스트에 넣고 문화예술 행정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는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지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예술위에서 그래서 결국 신청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청 못했어요. 지원하던 거 저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원 신청 못하게 해서 지원금 3억이나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주던 거 끊었어요. 저렇게. 그 다음 윤한솔의 경우 한번 보세요. 윤한솔 이거 윤한솔 관련 심사위원 녹음 파일 좀 틀어줄 수 있어요? 이미 심사할 때 그거는 빼고서 다른 작품 가지고 입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뺀 나머지 갖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때 얘기했던 게 세월호였고 윤한솔이었고 예 그리고 그래서 안 된다 곤란하다 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나왔다고 그만 들어주세요. 위에서 밥을 먹으러 가서 세월호 관련된 거라고 해서 이거 윤한솔은 작품이 정치적이다 안 된다 안산 순례길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가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화면. 저기 대학로에 유명한 연극단체들이에요. 게릴라 극장, 선돌극장, 산울림 소극장, 연호 소극장, 뭐 이명웅 씨 하면 연극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거 선정하면 우수작품으로 늘 선정돼서 7천, 8천씩 2년씩 지원받던 거예요. 근데 저기 문재인 지지를 했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단체는 심사해 보면 점수는 높이 나오고 우수하고 근데 어떻게 안 해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연초에 사업 공고 하던 거 안 하면서 대학로에 있는 극장은 지원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10월쯤에 그런 거 같아요. 10월쯤에 신사격을 가서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수문예지도 원래 10억 세운 거 저기 뭐 천년의 시작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잡지 이름인데요. 우수문예지 이거 지원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는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10억 중에 3억만 쓰고 7억은 그냥 안 써버린 거예요. 딴 데 쓴 거예요. 이거 블랙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불이익을 주라고 하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 같은 사람도 탈락시키게 되고 한강이 멘부커상 받은 작가인데 이런 사람 탈락시키고 배제했어요.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은 채식주의자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는 작품인데 그거 다 배제하는 거예요. 고은 선생 배제하고 노벨문학상 후보로 늘 거론되는 고은 선생 배제하고 손숙 씨 같은 분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럼 누가 문화예술을 해요? 문화부가? 장관님 한 말. 의원님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말씀해주신 문체부 블랙리스트의 극단 산울림의 임영웅 선생님은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금관문화훈장을 드렸던 분입니다. 이번에 심사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졌었던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일일이 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여하간에 이렇게 이 개인의 어떤 의견이 개재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는 기준이나 지원의 결과에 이렇게 일관성이나 또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 점은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현장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야 그런 이 문제점들을 다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의 지금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원금 제도의 개선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다 물론 나누고
이응모 대기, 이미상 이런 사람들이 일단 중대기 사건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라. 여기 고암미술관이라든가 또는 인상 음악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60년대 얘기 아닙니다. 동맹 사건이라는 게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오장환 시인도 다 1950년에 작곡한 30살에 작곡한 그런 작곡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관련된 것까지도 다 좌우로 나눠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식의 문화에서 생각하고 그냥 말이에요. 그거를 떼어놓고 더 떼어놓아서 그보다 큰 것을 지향해야지. 그래야 미래가 있지요. 예, 의원님. 김기춘 시장부터 시작된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계가 다 망가지는 바람에 실장들이 핸드폰 압수당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뭔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 특검도 정교준하고 있는 게 김기춘 실장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말 문화예술이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이 문화예술의 그 자체를 선양하고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쳐야 될 점을 최대한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공직 후보자 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입니다. 교문위위원회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해온 제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국민 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한 시대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치유하고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문화정책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한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여 문화활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나 나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의 최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을 접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작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스템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또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의 문화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도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랑할 만한 관광 콘텐츠도 늘어나고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며 문화를 매개로 국제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더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힘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귀하여 조직 운영과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현장의 지지를 받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국가적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수준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돌아오는 겨울에는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역사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유사 역사학을 추정해서 동부가 역사 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며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역사 문제를 비롯한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혹여 화려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훗날 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웠다는 평가를 듣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도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희 생각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진숙 사무관, 오진숙 과장이 이 일을 계속 봤다는 거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국장들이.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 다 없애라, 지우라, 문서 이거 파일이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다 지우라고 했는데 증거인멸인데 자칫하면 이제 이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이 더 죄가 추가될 수가 있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하려고 특검이 하는 건데 특검에 이미 이 관련된 자료가 다 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압수수색 하기 전에 가 있어요. 이미 특검에 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한 것들은 뭐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에 가서 이 전모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종 차관도 그랬고 정관주 차관도 그랬고 모른다, 아니다 라고 계속 했지만 결국 특검에 가서 또 검찰에 가서 다 밝혀진 것처럼 이것도 다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이걸 빨리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을까를 논의하는 거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100일장, 시 그리기 대회, 신앙송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저런 거 한 사람들을 도정원과 정치활동, 적참 이래가지고 블랙리스트에 넣고 문화예술의 행정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는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지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예술위에서 그래서 결국 신청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청 못했어요. 지원하던 거 저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서 신청 못하게 해서 지원금 3억이나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주던 거 끊었어요. 저렇게. 그 다음
윤한솔의 경우 한번 보세요. 윤한솔 이거 윤한솔 관련 심사위원 녹음 파일 좀 틀어줄 수 있어요? 이미 심사할 때 그거는 빼고서 다른 작품 가지고 입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네. 뺀 나머지 갖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때 얘기했던 게 세월호였고 윤한솔이었고, 예. 그리고 그래서 안 된다, 곤란하다, 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나왔다고 그만 들어주세요. 이야기했고, 밥을 위에서 먹으러 가서 세월호 관련된 거라고 해서 이거 윤한솔은 작품이 정치적이다 안 된다. 안산 순례길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가 어디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유진영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퇴임 전에 봤다고 하고, 김정덕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상의를 하려고 가면 짜증을 내고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권영빈 위원장은 유진영 장관은 막아주었는데 김정국 장관은 그냥 내려보냈다고 하고, 조윤선 장관님은 못 봤다고 하고, 지금 실국장들도 지금 핸드폰을 다 빼앗겼죠. 예, 일부 그 대상이 된 실국장이 이영 있습니다. 국장님 핸드폰 빼앗겼습니까? 핸드폰 빼앗겼어요? 돌려받았다고. 돌려받았어요? 예. 송 실장님도 그랬습니까? 송수근 실장님도 핸드폰 저는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핸드폰 제출한 분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우상일 국장님 또 아이고 내리세요. 네. 부선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직원이 없다고 장관님 아니요, 의원님, 그러셨는데 이 잠깐, 문제를 전체를 알고 있는 직원이 네, PPT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국감에서 회의록,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중에 나오는 저 얘기를 했잖아요. 저게 문화예술위원회 유재수 부장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한테 심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진 거예요. 이응노 미술관 관장이었는데.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저런 회의록에 저게 나와요. 안 받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블랙리스트 이것도 일부예요. 지금 SBS에서 보여준 것도 일부고요. 전체가 다 특검에 가 있어요. 이미. 저기 보면은 동명임 사건이 연루된 이응노 작가를 위한 재단 운영 그래가지고 배제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 자료 보세요. 블랙리스트에 저런 것도 있어요. 오장환 문학재 학술 세미나, 도종환과 정치활동 적극 참여. 한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세미나하는 자료는 없어요? 저런 거 한 거예요. 저거 300만 원 받아가지고서 지방과 근대 이중주 저런 학술 행사 한 거예요. 그 다음 문학재 행사 전체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거 한 거예요. 그냥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이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고, 지금 특검에서도 그 내용을 조사 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예,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압수수색 물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압수수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관주 전 차관은 어떤 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고발된 그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문화부가 이 지경이 된 거에